한국은행이 연이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주열 총재가 기자들과 만나 관련 언급을 내놓은 다음 날 관련 자료를 또다시 배포하면서 적극적인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엄 기자, 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던데 특히 일본과의 비교가 눈에 띕니다. 네, 한은이 어제 주요국 물가 하락기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은 많은 국가에서 나타났지만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건 일본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마이너스 0.6%에 머물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8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긴 했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화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물가 흐름 양상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물가 하락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당시 소비자 물가 대상 품목에서 가격 하락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7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비중이 현재 30% 이하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물가 하락 품목도 적고 물가 하락 시기도 길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게 한은 주장의 요점입니다. 네, 물가 말고도 집값 얘기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앞서 예를 든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에 접어들 때 부동산 가격 폭락 등 주요 자산 가격 조정이 동반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터라 디플레이션을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이 연일 디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관련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돼지열병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서울 이남 지역인 경기도 화성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 서울 이남 지역인 경기도 화성에서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은 현재까지 모두 9곳 그대로인데요. 여태까지 서울보다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만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성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돼지열병이 서울 이남으로도 확산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됐지만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네, 주말부터 현재까지 추가 확진 판정은 없었지만 이번 주에 태풍이 예고돼 있어서 방심할 수는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홍성에 이어 경기 화성까지 서울 이남 지역에서만 총 2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약 3주 정도 되고 또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어 이번 주가 돼지열병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축산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